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170030입니다. 자, 현대공업. 오랜만에 브리핑을 좀 드리는 종목입니다. 워낙 다른 종목들이 좀 이슈가 좀 많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홀했습니다. 자, 그동안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지금 흐름을 좀 보니까, 향후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제품 개요를 보면은, 우리 시트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시트 사이드 패드, 이런 식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내장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다. 자, 아반떼, 벨로스터, 뭐 제네시스, 아이오닉, 뭐 맥스크루즈, 뭐 이런 식으로 투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제품들 군이 현대랑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은 이 제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장재 부분들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이 현대차랑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거의 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팔면은 이 기업의 부품도 이 기업의 현대공업도 좀 실적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분기 매출액이 코로나에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코로나 영향으로 좀 부품 생산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시트류 동사가 생산한 모든 시트류 부품이 최종 수요처는 현대차, 기아차로 동사가 수주한 차종의 생산 수량이 변동에 따라서 당사 매출액이 변동한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서 파는 자동차량의 판매량에 따라서 이 매출액이 변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현대차랑 기아차가 내수의 확보가 좀 잘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판매량이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도 좀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좀 주가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의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아무래도 현대공업을 좀 주가가 현대차가 18만 원대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 만원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 대체 투자처다 이제 차선책 최선의 선택이 현대차라고 한다면 그 차우선책 같은 경우에서는 현대공업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수소차, 전기차 그런 부분에서도 성장성은 이제 대부분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경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대공업이 별다른 기술은 없어요, 이게. 시트랑 뭐, 기술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다고 거긴 한데, 뭐, 수소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쪽으로의 기술은 필요 없고, 그냥,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전망치 같은 게 아마 좀 나와 있나?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전망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제 15억, 21억, 23억, 40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소식은 좀 듣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억의 매출에서 조금 낮은 한 38억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하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억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1분기 21억 23억, 40억, 38억 정도로 했을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38억 원 정도로 그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122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되는데 여기 122억 영업이익. 자, 분기 여기서 38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겠죠. 34억에서 38억, 122억, 160억, 180억을 기록을 했을 때 당시
한다면 122억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우리 그 매출액을 보면은 149억, 507억, 550억. 그러면 500억으로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보수적으로 1900억, 약간 2000억이 약간 안 되네요. 1976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도 이전에 15억, 15년도, 16년도 당시 매출이 살짝 뭐 유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역대 영업이익률이 이때 당시처럼 좀 올라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수는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요. 영업이익률 배당을 좀 주기도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8%, 여기서 좀 훼손이 되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매출이 잘 나올 때는 8%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 지금은 살짝 한 7% 정도 유지가 좀 되겠네요. 그럴 때면은 우리 주당 EPS 자체가 한 900원 정도까지로 대충 어른 잡아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계산은 안 하고 900원 정도로 엄청 막 한 930원? 한 이 정도로 좀 디스카운트를 한 부분들이 한 930원 정도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 자, 이번 연도에 그 주당 EPS가 900, 주당 순이익이 930원이라고 치면은 지금 930원에서 9,670원에서 930원을 빼게 되면은 PER이 10배 정도, 지금 36배라고 되어 있는데 PER이 10배 정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장성만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측면이다라는 부분들로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현대 기아차에서 대체 수요로 대체 투자로 현대공업이 조금 집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렇지만은 현대차랑 기아차를 못 사셨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끝가락까지 좀 버텨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좀 놔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대공업이 현대차보다 좀 늦었다고 좀 볼 수 있지만, 현대차의 대체 투자로서 현대차를 못 사셨다고 한다면 현대공업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주가가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현대공업도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이 1,400억 가량이 되는 중소형 종목입니다. 중소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36배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도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지금 이 주가 유지된다고는 PER이 10배가 될 거예요. 10배. 이런 식으로 10배 근저리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타 엔진금을 좀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소폭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우리 세타 엔진 충당금을 충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그거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매출이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분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났던 게 충당금을 충당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이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장기적인 전망치 같은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는 그런 전망치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을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차도 좀 밀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돌파 흐름도 좀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3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아예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